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손성TV 직언직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지방집회, 서울집회 정신없이 돌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목나불렀던 3월 1일이 드디어 내일 돌아왔습니다. 자, 바삐 사는 건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많은 쪽에서는 희망적인 생각도 합니다만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현재의 우리 법 연구에 또 좌파 진영에 있는 이 재판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동부 장관과 육성국회 의원을 지낸 이인재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년 전 이맘때 나는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었다. 군정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파면이었다. 분노로 가슴이 먹먹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재판관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의로운 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묻혔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반대하는 재판관이 몇 명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두 설득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추악한 배신이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이 적당히 타협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헌재 평의에서는 절대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평의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지 말라.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그 순간 주문은 각하로 결정된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주문은 기각이다.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주문은 파면이 돼 반대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에도 평의를 계속 열어 주문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배신이자 범죄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단이 다 끝나면 단 한 번의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8년 전에는 국민 모두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다시 그런 불법이 자행되면 결탄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짧지만 약간의 그 경고성 글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미나를 열고 또 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방금 우리 이인재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수를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8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소문에 의하면
5대 3이었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 정도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저쪽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차피 두 사람 남아있으나 뭐 하겠느냐. 그냥 8명 전체가 똑같은 결론으로 판매를 하죠. 이래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넘어간 재판관들이라면 그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제가 이인재 의원의 이 글을 몇 번 읽다가 지금 시민단체를 통해서 당시 그 헌법재판관들의 이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자 지금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 이인재 전 의원 지적과 경고대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거의 무소불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어느 곳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될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웃기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그 행태를 보면 이념적 판단이나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은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건의 처리 순서부터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뻔뻔하게 헌법재판관들은 어깨에 힘주고 탄핵의 인용에 칼을 빼들 것처럼 지금도 기고만장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상목 장관이 마은영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에 따라서 한다면 먼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먼저 가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그 순서를 어기고 최상목 장관 권한대행이 마은영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의 적법성부터 먼저 판시하고 잘했다고 지금 뻐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고 뒤늦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판결하면서 의결 정족수 면에서 무효로 판단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 뭐가 되겠냐고요. 이런 걸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일이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 불공정과 위법을 저지른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헌법재판의 순서를 어긴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헌법재판관들이 한번 밝혀보라는 겁니다. 못 밝히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 정치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반란 세력들의 답정너를 국민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상당수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입이 있으면 후순위 사건 결정부터 먼저 내리게 될 솔직한 설명을 국민 앞에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모든 걸 다 숨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걸림장치가 없이 견제장치도 없이 검사장치도 없이 대통령부터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장관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잡범 취급하는 그 행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하고 무소불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헌법재판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을 무시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말라는 거요. 저거들부터가 순서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 보고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재판관들, 이게 용서가 됩니까? 이래서 국민들 입에서 재판이 모두 개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는 분노가 광장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법 없이도 살아야 될 국민들이 착하게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법을 입법하는 저 국회도, 이번에 새로 생긴 공수처도, 누구보다도 정도를 그대의 검찰도, 경찰도, 심지어 서부지법 그 판사가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이 법원도, 부정선거 판결을 하는 이 대법원도, 지금의 헌법재판소도, 항명으로 달라드는 군도, 이런 식으로 다 망가져버리면 누가 이 나라 대통령을 맡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이면 이 나라는 망하든지 공산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일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 제게 보내준 포스트 한 장이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는 것 같아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글픕니다. 1975년 폐망한 월남의 그 모습이 완전히 오버랩이 돼서 이게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가 내 간첩이 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거나 수수하는 걸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김일성, 김정일 이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국보법 위반에 찬양 고무죄 행하는 이런 발언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이 나라. 이게 지금 보여줄 포스터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적과 통일된 베트남. 베트남 야당 대선 후보 평단 중 훗날가는 물명의 고정 간첩으로 밝혀졌다. 제1야당 총재가 간첩이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포스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포스터를 만들 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너무도 닮았다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사는 애플이 되고 또 반복된다고 하지만 안 좋은 역사는 다시는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역사를 답습해도 시간이 없을 판에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주사파, 종북자파, 이 반국가 세력들로 인해서 오로지 나쁜 것만 반복을 하는 이 작태를 이번 3월 1일 날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